가수 김연자는 1959년 1월 25일 광주 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연자가 5, 6세 정도의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이발소를 했는데 단골 손님이 오면 항상 손님 앞에서 김연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으며 이발소의 영업이 끝난 후에 전축으로 이미자의 노래를 틀고 김연자에게 1시간씩 노래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동요보다는 트로트나 대중가요를 부르며 성장한 김연자는 국민학교 5학년 때 벚꽃 노래자랑에 나가 펄 시스터즈의 노래를 불러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 경연대회는 최초로 김연자의 노래가 전국의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노래를 곧잘 불러 학창시절 내내 오락부장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딸이 가수가 되는 것을 원했던 아버지의 권유로 김연자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 14살의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홀로 서울로 상경합니다. 김연자는 동양 출신의 선배 가수 이영숙의 소개로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에게 오디션을 통해 합격하지만 당시의 김연자의 경제력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레코드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며 중간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작곡가 김학송에게 노래를 배우며 지냅니다.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김연자는 18세로 나이를 속여 밤무대 활동도 잠깐 했는데 당시의 목소리가 이미자와 비슷해 제2의 이미자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후 1974년 TBC 방송국의 가요 신인스타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우승하며 정식 가수로 데뷔합니다. 가수로 데뷔했지만 어린 나이에 딱히 내세울 게 없던 그녀이기에 김연자는 여전히 밤무대 수입으로 생활비를 벌며 근근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일본의 토리오 레코드사가 일본에서 활동할 한국인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합격해 일본으로 가게 될 기회가 생깁니다. 당시에 김연자의 어머니는 일본행을 찬성하고 아버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김연자는 일본행을 택하고 1977년 8월 혈혈단신으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김연자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일본어로 리메이크한 곡으로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데뷔합니다. 김연자는 일본에서 3년 계약으로 가수로 데뷔하는데 1978년 한 일본의 방송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될 김호식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김호식은 제1교포 2세로 재즈 오케스트라 클리어톤즈의 지휘자이자 악단장이었으며 김연자와의 나이 차이는 무려 18살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3년간 활동한 김연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김연자는 이후 한 방송에서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간 상황이라 문화적인 차이나 생활 습관 등이 모두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3년을 일본에서 보내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김연자는 1981년 메들리 열풍을 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한 김연자는 1983년 10대 가수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1984년 김연자의 3집 타인의 얼굴 가면의 사랑을 발매하는데 이 앨범에 수록된 수은등이 대박이 납니다. 현재 김연자의 가장 유명한 곡은 아모르 파티이겠지만 김연자의 대표곡을 뽑으라면 수은등을 뽑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은등으로 인해 1984년 KBS 가요대상 후보에 오르지만 수상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MBC 10대 가수상에는 들어갑니다. 1986년 김연자는 기존의 4집에 88 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아침의 나라에서와 당시에 유명했던 씨름대회를 위한 천하장사라는 노래를 추가한 4.5집을 재발매합니다. 이후 MBC가 주체가 되어 서울올림픽 주제가 공모를 하는데 여기서 아침의 나라에서가 시청자 투표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이후 1988년 6월에 서울올림픽 주제가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로 변경됩니다. 당시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당시의 음악 저작권 협회장이던 작곡가 기록윤의 음주 문제와 저작권 협회의 횡령 문제 또는 노래에 한국의 내용만 들어가고 세계 화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주제가를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1988년 올림픽 주제가 선정에 대해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1986년 스위스 폴리그램사가 당시에 스위스에 거주하던 코리아나의 매니저 김영희를 내세워 새로 올림픽 주제가를 선정하면 앨범의 제작, 유통에 드는 비용과 가사 저작권의 헌납, 그리고 100만 장 이상 판매 시 장당 3%의 인세까지 지불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987년 9월 폴리그램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쨌든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노래의 성공으로 인해 김연자는 두 번째 일본 진출을 하게 됩니다. 1988년 5월 아사노 쿠니카라라는 1절은 한국말로 2절은 일본어로 부르는 싱글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발매 2개월 만에 1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이때부터 김연자는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인 홍백가합전에도 3번 정도 출연하며 일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사실 김연자가 일본행을 원했던 이유는 남편인 김호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연자는 23살이 되던 1982년 4월에 김호식과 한국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인 김호식은 제1교포 2세로 색소폰 연주자 겸 밴드 지휘자이며 예총 일본 지부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한간에는 야쿠자가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는데 김호식 씨는 그냥 음악인입니다. 그러다 김연자는 2012년 5월에 김호식 씨와 이혼했는데 실제로는 10년 전인 2002년부터 둘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 진출 당시부터 모든 돈 관리는 남편인 김호식 씨가 맡아서 관리했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는 김호식 씨에게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연자는 방송에서 김호식 씨가 나몰래 재산을 빼돌렸다고 얘기했지만 당시에 김연자와 김호식 씨의 회사 내 인원이 50명 정도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김연자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김연자가 방송에서 일본 활동으로 약 1,400억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는데 따지고 보면 각종 세금이나 회사 운영비, 직원 월급 등 필요한 경비들이 많아 수입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출도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연자가 일본에서 방송 활동을 하며 지내던 당시 노예처럼 노래만 부르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은 아니며 고가의 의상비 등 일본에서의 실제 생활은 여유롭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착취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 후 김연자는 동생의 권유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딴 YJK 컴퍼니를 설립하고 다시 가수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후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던 김연자가 윤일상으로부터 곡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사실 이 노래의 처음 제목은 연자송으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부탁한 곡이었는데 당시에 출연한 아침마당의 PD였던 신철이 이 노래를 듣고 독일의 니체가 한 말인 운명을 사랑하라가 노래 제목으로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지금의 아모르 파티로 노래 제목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정식 앨범 발매 전인 2013년 3월 27일 채널A 분노왕 방송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아모르 파티가 처음부터 흥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연자는 그동안 트로트 중에서도 슬로 템포 위주의 곡을 주로 불렀는데 김연자의 기존 팬들도 기존의 노래에 익숙한 탓인지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KBS 열린 음악회에서 PD의 간곡한 요청으로 당시의 남자 아이돌 최상위 인기 그룹이던 엑소의 다음 순서로 출연하여 아모르 파티를 불렀습니다. 이후 엑소의 팬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2017년 김연자의 이 TV 방송 영상을 SNS에 추천하면서 그야말로 김연자는 역주행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이후로 2017년 5월 국민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더욱더 인기가 많아졌고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 아이돌 가수들과도 격식 없이 지내는 모습이 큰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BTS나 블랙핑크 등 해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제적 그룹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김연자는 당시에 한국인이라면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던 일본 방송에서 오히려 한복을 입고 한국인임을 강조하며 노래를 불렀고
노래 실력으로 모든 조롱과 멸시를 이겨낸 걸로 유명합니다. 현재 현역 가수로서는 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무대를 서면 성량이 커서 아직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밝은 영향력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